AI 코딩 도구를 써본 분이라면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놀랍습니다. 로그인 기능 고쳐줘. 그러면 AI가 코드를 읽고 수정하고 테스트까지 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조금만 커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로그인 문제를 고쳤더니 결제가 깨지고, 결제를 다시 고쳐달라고 하면 앞에서 왜 로그인 코드를 그렇게 바꿨는지 맥락이 흐려집니다. 결국 사람은 하루 종일 AI 옆에 붙어서 설명하고 확인하고 다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I 코딩의 경쟁은 주로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긴 코드를 이해하는가? 누가 더 어려운 버그를 고치는가? 그런데 최근 클로드 코드에 들어온 변화는 이 질문 자체를 조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AI 한 명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 여러 명에게 각자의 책상과 업무를 주고 서로 연락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겁니다. 2026년 8월 7일 클로드 코드 V2.1.224에서 중요한 변화가 명시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샌드 메시지의 범위가 다른 클로드 코드 세션으로 확장됐고, 리스트 에이전트를 이용해 현재 연결 가능한 다른 세션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버전에서는 리모트 컨트롤 세션에도 이름을 지정해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방향으로 확장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표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8월 7일 갑자기 세션 통신 기술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전 버전의 변경 기록에도 크로스 세션 메시징 관련 수정과 보안 강화 흔적이 존재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반적인 독립 세션 사이의 메시징이 V2.1.224에서 공식 기능으로 명확하게 전면에 등장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세션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AI 직원 한 명에게 자기 책상과 업무 일지를 하나씩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 방식에서는 하나의 클로드에게 설계도 시키고 코딩도 시키고 테스트도 시키고 리뷰도 시켰습니다. 일이 많아질수록 한 사람 책상 위에 서류가 계속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메인 AI가 특정 작업을 전문 보조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클로드 코드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독립적인 세션 자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에이전트 팀즈에서는 팀장 역할을 하는 리디와 별도의 컨텍스를 가진 팀메이트들이 공유 타스크 리스트와 메일복스를 통해 협업할 수 있습니다. 삽 에이전트가 필요할 때 불러 쓰는 내부 전문가에 가깝다면, 독립 세션은 자기 업무 일지를 계속 보존하는 담당 직원에 가깝고, 에이전트 팀은 공유 업무판과 사내 메신저까지 가진 프로젝트 팀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에이전트 팀스는 현재도 실험적 기능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완성된 무인 AI 회사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실제 개발에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쇼핑몰 서비스에 큰 장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AI는 서버 로그를 계속 조사합니다. 다른 AI는 인증 모듈을 분석합니다. 또 다른 AI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코드를 확인합니다. 별도의 AI는 수정된 코드를 테스트하고, 또 다른 AI는 보안 문제만 검토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터미널 창 5개를 열고 A의 결과를 복사해 B에게 붙여놓고 다시 B의 결과를 C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AI 작업자 사이에서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AI 5명을 띄웠다고 바로 개발 속도가 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AIA가 로그인 코드를 수정하고 있는데 AIB도 같은 파일을 동시에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서로 덮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시대에는 Git 워크트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같은 폴더에서 AI 4개가 동시에 코드를 고치는 것은 4사람이 한 장의 원고 위에 동시에 지우개와 펜을 대는 것과 비슷합니다. 워크트리는 원본 Git 저장소에 이력을 공유하면서도 작업 폴더는 따로 만들어줍니다. 로그인 담당 AI는 자기 작업실, 데이터베이스 담당 AI도 자기 작업실, 테스트 담당 AI도 별도 작업실, 수정이 끝난 뒤 Git에서 결과를 합칩니다. 다만 워크트리가 충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충돌을 작업 도중이 아니라 통합 시점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일 작업 격리이지 보안 샌드박스도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AI 개발 조직의 핵심은 AI 숫자가 아닙니다. 분업입니다. 그리고 분업보다 더 어려운 것이 조정입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나누고 서로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고,
각자의 작업 공간을 분리하고 결과가 맞는지 검사하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의 제품으로 합쳐야 합니다. 사람 회사에 직원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상당히 엇갈립니다. 언트로픽이 공개한 멀티 에이전트 리서치 시스템에서는 리드와 여러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한 구성이 내부 평가에서 단일 오프스페보다 90.2%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반적인 채팅과 비교하면 약 15배 수준의 토큰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곧바로 멀티 에이전트 코딩이 90% 좋아졌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코딩 생산성만을 측정한 동일 조건 실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개발 현장 데이터도 하나의 결론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액센처, 포춘 언번 기업에서 진행된 현장 실험을 합친 4,867명의 개발자 데이터에서는 AI 코딩 도구 사용 후 완료 작업량이 26.08% 증가했습니다. 반면 메탈의 2025년 실험에서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복잡한 오픈소스 저장소에서 작업하던 숙련 개발자 16명이 AI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작업 시간이 19% 길어졌습니다. 2026년 후속 자료에서는 최신 도구로 개선됐을 가능성이 나타났지만 연구진도 선택 편향 때문에 효과 크기를 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코딩은 생산성을 높인다와 AI 코딩은 오히려 느리다, 가운데 하나만 맞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변수는 작업의 형태입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나눌 수 있는 조사, 보안 검토, 여러 모듈의 병렬 리팩터링처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일은 멀티 에이전트가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A 작업이 끝나야 B가 가능하고 B 결과가 확정돼야 C를 시작할 수 있는 복잡한 순차 작업에서는 에이전트 숫자를 늘려도 통신과 재작업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의 속도는 단순히 AI 숫자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자 시간에 작업 분할 시간, 메시지 전달, 코드 병합, 테스트, 리뷰, 실패 후 재작업 시간이 전부 붙습니다. 여기에 토큰 비용도 같이 증가합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AI 직원 한 명이 얼마인가가 아닙니다. AI 한 명을 더 투입해서 추가로 만들어내는 생산 가치가 추가 비용보다 큰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AI 뉴스를 단순히 기능 추가나 벤치마크 순위가 아니라 실제 작업 가치까지 함께 판단하는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돈테크TV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비용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검수입니다. AI가 하루에 풀 리퀘스트를 20개 만들었다고 해서 팀 생산성이 20배가 된 것은 아닙니다. PR 개수, 코드 줄수, 커밋 수는 활동량이지 최종 가치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코드를 읽어야 합니다. 테스트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기능을 망가뜨리지 않았는지 봐야 합니다. 보안 취약점이 생기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AI가 코드를 더 빨리 만들수록 오히려 인간의 새로운 병목이 코드 생성에서 코드 검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봐야 할 지표는 AI가 코드 몇 줄을 썼느냐보다 수정이 실제로 머지되기까지 걸린 시간, 다시 되돌린 코드의 비율, 테스트 실패율, 사람이 리뷰에 사용한 시간, 재작업량, 그리고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변경 하나당 비용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보안입니다. AI끼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AI-A가 잘못된 지시를 AI-B에게 전달했을 때 위험도 같이 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저장소의 리엠이나 웹페이지에 악성 프롬프트 인젝션이 숨어 있고 한 에이전트가 그것을 읽은 뒤 다른 에이전트에게 전달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I 직원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되는 것은 AI가 갑자기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더 많은 파일과 서버와 작업자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클로드 코드의 설계를 보면 꽤 의미 있는 경계가 보입니다. 다른 클로드 세션에서 샌드 메시지로 전달된 메시지가 인간 사용자의 승인 권한까지 같이 전달되는 구조가 아니도록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A 직원이 B 직원에게 이거 해달라고 말했다. 와, 사장이 B 직원에게 이 행동을 승인했다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안 옵션 하나가 아닙니다. AI에게 조직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면 통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권한 체계도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번 변화의 본질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여러 클로ud 창이 자동으로 갈라지고 서로 대화하며
코덱스까지 호출하는 시연을 보면 클로드 코드 자체가 모든 화면과 AI를 알아서 조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의 층을 구분해야 합니다. 클로드 세션끼리 샌드 메시지를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공식 기능입니다. 반면 터미널 화면을 여러 파네로 나누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띄우고 화면을 관리하는 것은 시먹스 같은 외부 도구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와 코덱스가 공식적인 공통 프로토콜을 이용해 서로를 동료로 인식하며 직접 대화하는 기능은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워크데이트, 쉘, 커스텀 스킬, CMAX 같은 외부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을 이용해 한쪽 출력을 다른 쪽 입력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클로드와 코덱스가 네이티브로 직접 대화한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의 다음 층이 어디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픈 AI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덱스는 여러 작업을 별도의 환경에서 병렬로 돌리는 구조를 발전시켜왔고 2026년 코덱스 앱에서는 여러 에이전트를 한 번에 감독하는 환경을 사실상 커맨드 센터의 개념으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워크트리를 이용해 여러 에이전트가 같은 저장소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작업 공간을 격리하는 것도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엔트로픽은 세션, 에이전트 팀스, 샌드 메시지, 리모트 컨트롤처럼 서로 연결되는 분산 작업자 구조가 강하게 보이고 오픈 AI는 여러 작업자를 한 곳에서 감독하고 독립 작업 환경에 배치하는 중앙 관제 구조를 더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방향은 비슷합니다. 가장 뛰어난 코딩 AI 한 명만 만드는 경쟁 위에 AI 여러 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새로운 경쟁층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OS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판매하는 공식 제품 이름이 아닙니다. 분석을 위한 개념입니다. 운영체제가 하는 일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프로세스를 만들고 서로 통신시키고 작업을 배정하고 메모리를 관리하고 파일 접근을 통제하고 권한을 제한하고 문제가 생기면 상태를 확인합니다. AI 개발 환경에도 비슷한 요소가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AI 세션은 프로세스처럼 움직이고 리스트 에이전스는 누가 실행 중인지 찾고 샌드 메시지는 통신을 담당하고 워크트리는 작업 공간을 분리하고 사업법과 퍼미션은 권한 경계를 만들고 PR과 CI는 결과를 검증합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에이전트 OS가 완성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이전트 OS에 필요한 부품들이 하나씩 제품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발자의 역할도 바꿉니다. 코드를 직접 빠르게 입력하는 능력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AI가 코드를 더 많이 만들수록 시스템을 이해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정의하는 능력, 큰 문제를 서로 독립적인 작업으로 나누는 능력, AI마다 필요한 권한만 주는 능력, 여러 결과가 서로 충돌하는지 알아보는 능력, AI가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좋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 결국 개발자는 단순 코드 작성자에서 AI 개발 조직의 설계자이자 최종 검증자로 역할이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 전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기업 프로젝트에서 멀티 에이전트를 적용했는데 단일 에이전트보다 작업 성공률이 거의 좋아지지 않고 토큰 비용과 리뷰 비용만 계속 늘어난다면 지금의 AI 조직화 흐름은 제한된 영역에만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이전트 사이의 작업 분할, 워크트리 격리, 자동 테스트, 권한 관리, 비용 제어가 안정되고 사람에게 올라오는 결과가 정말 검수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된다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AI에게 일을 시키는 시대에서 사람은 목표와 기준을 정하고 여러 AI 작업자가 병렬로 실행하는 구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멀티 에이전트 기능이 나올 때는 AI를 몇 개 동시에 돌릴 수 있는가만 보지 마십시오.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를 실제로 독립적으로 나눌 수 있는가? 여러 AI의 결과를 충돌 없이 합치고 검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의 시간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이 실제로 줄어드는가?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AI가 10명이어도 복잡한 조직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해결된다면 AI 한 명의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보다 훨씬 큰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AI 코딩을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궁금합니다. 한 AI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는 방식과 여러 세션이나 에이전트로 일을 나눠본 방식 가운데 실제로 어느 쪽이 더 편했고 어느 단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개입해야 했는지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변화의 핵심은 클로드가 메시지를 하나 더 보낼 수 있게 됐다는데 있지 않습니다. AI가 답변을 만드는 도구에서 상태를 가진 작업자로 바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여러 명 생기는 순간부터 진짜 어려운 문제는 지능이 아니라 조직이 됩니다. 누가 무슨 일을 맡고 어디까지 권한을 주고 어떻게 충돌을 막고 어떤 결과만 믿을 것인가. 앞으로 AI 개발 경쟁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가장 똑똑한 AI 한 명만이 아닙니다. AI들을 가장 안정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